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예신입니다. 네,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서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책 회의가 열렸는데 제일 주목을 받았던 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이었고 제가 여기 아래 이불이 있어요. 보라색 이불을 좀 추우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연방정부 폐쇄는 피했고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있을 테고, 그 밖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관된 정치 이슈, 그 정치에서도 또 공화당의 또 다른 이슈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일론 머스크의 엑스와 이스라엘 하마스, 애플, 많은 회사들의 광고 철회, 이런 모든 문제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부터 전해드리자면은, 제가 위크엔드 에디션에서는 뭐 주중에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린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 줄기는 가지고 가되 거기에 이제 덧붙여야지 될 것이라든가, 저도 방송 끝나면 왜 그 말씀을 안 드렸지 하는 것도 있고,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 애드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을 이제 쭉 듣고 계신 분들께서 위크엔드 에디션도 듣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반복은 피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뭐 실제적으로 이렇다 하는 성과는 없더라도 굉장히 분위기 좋게 정상회담을 끝내서 아시아도 조금 안심을 하게 됐고, 어느 나라를 택해야 되지? 푸틴은 무척 화가 났고, 본인이 친하게 지내고 싶은 시진핑과 라이벌인 전쟁까지 치러가면서 바이든이 본인 빼고 두 사람이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는 일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긴장이 완화됐다는 점에서 그런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럼 한 1년 정도를 초긴장 상태를 이루다가 왜 미국과 중국은 긴장 완화라는, 아시아 국가들도 안심시키고 푸틴을 약오르게 하는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아주 좋게 4시간 동안 점심도 먹고 뭐 걷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은요, 1년에 원자력 그런 그 어떤 그 잠수함을 한 21척을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미국은 요즘 돈 쓰는데 많잖아요. 여기저기 전쟁에도 써야지 되고 하니까 한 2개 정도 만들까 말까? 그 정도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이렇게 뭔가를 막 뭐 잠수함 같은 것을 만든다는 것은 적어도 약소 국가라면은 누군가가 우리를 침공할 것에 대비해서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건 중국은 큰 나라입니다. 그 무기를 쓰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정상이겠죠. 대만 침공. 군사력을 뭐 그렇게 어디에다가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왜 1년에 그렇게 많은 잠수함을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개인의 집권 당시에 대만을 침공을 해서 전체를 장악하고 드디어 하나의 중국이 됐다 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4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이 중국의 경제 성장을 앞지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뭐 군사력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경제가 뭐 부동산 등등으로 코비드 19 때 완전히 무슨 지로 그 토러런스라고 해서 너무 막아둬서 사람들의 불만과 경기 위축과 청년 실업률 엄청나잖아요. 이런 때 군사력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기는 했는데 미국의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중국으로서는 경제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 물건을 수입해 주는 것도 중국으로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인들과 만나고, 다 뭐 시진핑 주석이 연설하면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고, 그건 미국 기업과 중국과의 어떤 그 서로 필요한 관계고, 중국도 국가 대 국가로서는 미국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미국이라는 정부에서 지금도 많은 것을, 특히 이제 테크놀로지, 칩 같은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업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그걸 딱 다잡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미국의 국가의 의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미국의 돈이 중국으로 투자될 수 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그 같은 점을 생각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오케이, 펜타닐 제조 물질 우리가 그거 멕시코로 갔다가 완제품이 돼서 미국으로 오는 그런 걸 막아주도록 규제를 해보지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중국이 이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는 정상회담에서 대단한 걸 내놓는 게 아니니까 공동 기자회견이 없었고 혼자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들이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을 지난 6월 달에 그랬던 것처럼 독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yes. 공산주의 국가의 그 시스템 치하에서 정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으로 보면은 독재자라는 것이 맞죠 라고 얘기를 했죠. 중국에서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처음에 이제 그게 쫙 보도가 나왔다가 싹 빼고 그 말은 싹 빼고 이번 회담 아주 좋았다 이렇게 선전을 하거든요. 그런 것 자체가 한국과 일본과 많은 아시아에서 조금 안심을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이 초긴장으로 부딪히면서 더 우리 쪽으로 와 하지 않아도 되는, 왜냐하면 그런 모든 국가들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과 아직은 무역 거래를 해야지 되는 것들이 너무나 그 나라들에게는 절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렇게 경제적인 것으로 여러 가지도 필요하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당장 그 가지고 나왔잖아요. 중국에 1년 내내 전화를 해도 안 받고 하더니 드디어 이제 군사 핫라인 같은 것을 다시 오픈을 해서 정말 무슨 의도하지 않게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군사 충돌이 일어나는 일, 이런 일은 없게 하겠습니다 하고 펜타닐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두 나라 정상이 4시간이나 같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가자지구, 이스라엘의 침공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지만 무엇이라고,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무기 그쪽에 많이 지원하지 마라, 러시아에. 그리고 이란도 너무 이스라엘 쪽에 아주 헤즈볼라를 등등을 조절을 해서 강력하게 쳐들어가도록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극소수만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죠. 시진핑이 무엇라고 대답을 했는지 게생 게임인 겁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스티븐 그 콜베어가 저녁에 그 본인의 그 시사 토크쇼에서 바이든을 he라고 하고 시진핑을 she라고 해서 he said, she said라고 한 것을 전해드렸는데, 시진핑은 시진핑 XI를 she라고도 그냥 미국 사람들 읽으니까요. 해서 서로 다른 얘기들 적당히 국내용으로 하면서 뭐 크게 이걸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없었지만 긴장 완화 그 자체로 성과가 있었던 회담. He said, she said. 자, 이게 중국과 미국과의 회담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콜로라도주의 판사도 요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주에서 수정헌법 14조 3항을 들어서 우리 주에서는 트럼프의 이름이 그 투표용지에 오르는 것을 막아야지 됩니다. 사람들이 소송을 했잖아요. 다 졌어요, 지금. 어제 콜로라도주의 판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예비선거 그 투표용지에 이름 올라가 있는 것 그대로 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판결이죠. 판사의 얘기는 수정헌법 14조 3항이라는 게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그 헌법 수호에 반대되는 일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도우면 공직자가 될 수 없다.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을 뒤에서 지원을 했고 사실은 몸통이다 하는 주장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사는요, 수정헌법 14조의 이 같은 반역, 내란 이런 조항이 대통령의 이름을 그 안에 꼭 집어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헌법 14조 대통령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서 콜로라도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은 투표용지에 올라가게 돼 있고요. 지금까지 뉴햄프셔, 또 미네소타, 미시건주에서 같은 고소가 있었는데 전부 졌습니다. 이번에 콜로라도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긴 거고요. 그리고 뭐 남북전쟁 이후에 연방에 가입을 하고 나서도 분리주의자들이 뭐 여전히 무슨 뭐 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한다던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 이후에 뭐 집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사실 처음에 들고 나올 때부터도 쉽지 않을 거야 했는데 역시 쉽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제 제가 맨 앞부분에, 지금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2024년도 세계의 가장 큰 위험은 트럼프라는 제목으로 썸네일을 달았고, 맨 앞에 한 17, 8분 정도를 이코노미스트가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도 엉망진창, 세계도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유권자, 그것도 캘리포니아, 플로리다처럼 이미 마음을 민주공화로 정한 유권자가 아니라 미시건, 조지아, 뭐 애리조나, 네바다, 펜실베니아 이런 식으로 격전지에서의 유권자, 그 격전주마다도 불과 몇만 명이 결정을 할 수 있다. 미국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운명도. 이 같은 이코노미스트의 180년이 넘는 신문에 내년도 예상을 전해드렸더니 어떤 분께서 아니 그렇게 되면 바이든에 대해서도 바이든이 세계 최고의 위험이라는 이 같은 것도 똑같이 그 보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있으면 했죠, 제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생각의 색깔이 다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렇게 위험 그 자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그리고 어제 제가 그 내용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이코노미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왜 위험하다고 하는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캠페인을 어떻게 꾸리고 있는지, 임기 2기보다 임기 1기보다 2기가 왜 더 위험한지, 이런 것들이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도 2024년도 세계 최고의 위험이다 라고 어떤 그 논리적인 기사 같은 것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대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시사만평이 나오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뭐 워싱턴 포스트에도 이분 시사만평이 실리는데, 두 번째 취임식이잖아요. 존 로버츠 대법원장처럼 보이죠? 왼쪽이 Do you 선언하겠습니까?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uphold 하겠다고 했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취임식장에서 당장 체포해라, 이 남자. 나한테 그런 것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로 왜 그런 걸 묻는다는, asking 한다는, 그런 헌법을 지키겠냐고 asking 하는 것 자체, 이것 자체가 안 돼. 체포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2기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복수의 정치, 그리고 거짓말만 한 게 아니라 그 거짓말을 믿도록 사람들을 조종하는 능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다 또 이렇게 숙청 비슷하게 본인이 워낙에 김정은, 푸틴, 무슨 터키나 헝가리의 지도자들처럼 독재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더니 지금 그 모양새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냥 취임식장에서 체포해버려라. 그런 시사만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사임을 한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연방 상원의원,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사임했잖아요. 지지율 자세히 잘 안 나오니까 그 사람을 지지했었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중요한 정치적인 인물 10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라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게 공식 지지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공화당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의 60%, 그리고 그 다음이 몇십 퍼센트 차이가 나는 니키 헤일리, 론 디센티스, 이런 순서로 돼가고 있습니다. 뭐 별일 없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후보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뭐 민주당에서도 조 맨슨이라는 연방 그 상원 의원이 재선에 나가지 않는다 하면서 저 사람이 노 레이블이라는 민주도 공화도
아닌 새로운 조직체에서 대선 후보로 나오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런 정도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튼 임기 재선이 되면은 엄청난 독재 스타일로 국가를 운영을 할 거야. 미국의 민주주의는 망가질 거야 하는 위험성 있는, 이건 정말 몇 주일 전부터 파이낸셜 타임스도 굉장히 여러 번 기사를 썼거든요. 그리고 finally 어제 이제 이코노미스트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게 됐는데, 트럼프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도 여러 가지로 스태미너가 없다 등등, 뭐 제일 중요한 건 나이고요. 해서 결국은 이런 시사만평이 나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투표하고 나서 투표했다고 여기 스티커 붙이고 막 좋아하고, 회사에 와서도 나 투표했어 하잖아요. I didn't vote. 난 투표하지 않았다. 난 투표하지 않았다. 그리고 누가 이기든지 아주 후져질 것이라고 I'm sure. 바이든도 싫고 트럼프도 싫다는, 이게 지금 미국 사람들의 마음인데,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바이든이 이제 그만 내려와라. 다른 사람이 나가는 게 낫겠어. 또 이번 주에 여론조사 결과에 보더라도 바이든이 니키 헤일리랑 겨루면은 12%포인트 차이로 지고 트럼프와는 4%, 론 디센티스와는 2%로 진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같은 여론조사에 대해서 백악관과 트럼프 지지층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지금의 여론조사 우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를 사퇴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초부터는 예비선거가 시작되고, 예비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후보로 등록하고 싶은 사람은 그 등록을 마쳐야지 되기 때문에. 연방 하원이 정부를 폐쇄하는 것을 막는 것을 통과를 시켰고, 화요일이었던가요? 수요일이었던가요? 그리고 또 바로 상원도 통과시켰고 바이든 대통령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2월 초까지입니다. 그 뒤에 이제 또 이걸 가지고 싸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신임 하원 의장이 아주 큰 일을 했는데, 마이크 존슨이라는 하원 의장이 민주당이 거의 전원 2명 빼고 지지하고, 공화당에서는 93명이나 이탈표가 있었습니다. 이 안 자체가 마이크 존슨이라는 신임 연방 하원 의장이 연방정부를 폐쇄하지 않고 문을 열어두기 위해서 만든 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의회에서 조지 산토스라는 뉴욕 3지구 롱아일랜드의 연방 하원 의원을 퇴출하는 투표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퇴출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몇 번의 시도 끝에 여기서 브라질에서 물건 훔쳐, 미국에서도 그래 등등, 뭐 지금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 선거 자금도 그걸 사람들한테 받아서 뭐 에르메스 옷을 사 입었던가요? 근데 전 이상한데요. 이 조지 산토스란 35살이에요. 이 사람 에르메스 옷 입은 것 같은 거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아무튼 에르메스 옷도 사 입었다고 하고, 그 안 입었다면 그 옷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유권자들이 봐야 될 건 이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은 공화당인데도 오픈리 게이입니다. 오픈리 게이인데 또 여자와도 결혼을 한 적이 있어요. 여자와 결혼을 했었는데 그건 또 뭐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결혼했다가 이혼했고 지금은 남자와 같이 삽니다. 공화당에서 너무 많은 연방 기소됐잖아요. 많은 혐의로 기소가 됐고, 여러 가지 정말 온갖 추잡한 얘기들이 다 나오고 그 물증이 나오고 하는데도 이 사람을 여태까지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지키고 싶지도 않고 지킬 수도 없고, 하원 의장도 바뀌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투표하고 하면은 민주당도 몇몇 물론 거기에 동조를 했지만 뭐 유죄 판결을 아직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방해서는 안 된다, 제적해서는 안 된다, 이거였지만 사실은 공화당은 한 표라도 본인들 표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많겠죠. 설령 이 사람이 엄청나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이제 이 의원을 퇴출시킬 것 같습니다.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봐주기 식으로 공화당이 그동안 그냥 표, 그리고 또 우리 편이니까 이 조지 산토스라는 사람을 봐줬다는 겁니다. 물론
의회에서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을 제적하는 일은 정말 거의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 경우는 너무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사만평이 나오죠. 조지 산토스라고 맨 위에 이름이 써 있고 재선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에 윤리조사위원회에서 뭐가 막 발표되면서 재선은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나가야 떨어지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저 재선에 안 나갑니다 할 때 밀 럼니처럼 이번에 제가 나이가 76살인데요. 좀 나이가 많아서 젊은 세대가 그들이 살 세상을 그들이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대부분의 가장 많은 이유는 이겁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저는 재선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조지 산토스의 경우는 안경 낀 거 보니까 조지 산토스네요. 조지 산토스는 재선에 출마하지 않는데 그의 아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거 뭘 말하냐면 피노키오 코가 두 개 다 꼽혀 있잖아요. 사실은 피노키오로 거짓말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감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조지 산토스 케이스에는 웃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본인 뭐 주희 씨라고 했다가 아니 주희 씨스럽다고 했다가 어머니가 9.11 사태 때 그 빌딩에서 숨졌다고 했다가 아니 어머니는 그 5년 뒤에 숨지셨는데 그런 온갖 그냥 입만 벌리면 다 거짓말인 사람. 이 사람이 트럼프 지지자다. 케빈 맥카티 지지자다. 그리고 공화당이다 해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그동안 봐줬던 사람들이 공화당 정치인들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는 이런 것도 있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려고 조지 산토스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엄청 파고 또 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가장 최근에는 부통령으로 있을 때 동생에게 돈 빌려주고 받았다고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탄핵감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 아들이 뭐 어느 나라에서 돈 받은 걸 아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동생에게 줘서 그 동생이 또 형에게 입금을 했다.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거든요. 개인 간에 주고받은 뭐 어떤 때 그런 때 있잖아요. 내가 돈이 좀 여유가 있는데 우리 동생이 예를 들어서 집을 산다고 해. 그러면은 조금 그리고 나올 때는 있어 돈은. 그럼 먼저 내가 뭐 에스크로 기간이 있으니까 좀 빌려주고 나중에 조금 있다가 한 달 뒤에 받지 이런 식으로 그 케이스가 이제 이런 비슷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이 다른 나라와 사업을 할 때 이득을 벌었다. 봤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버지가 부통령이었을 당시에 도덕적으로는 뭐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말도 합니다. 그러나 다들 그렇게 또 합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에 도움을 줬어?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들이 돈 번 것을 돈을 받았어? 이 두 가지에 대한 아무런 연결고리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지 산토스에 대해선 본인의 당 모든 연결고리가 다 있는데도 유죄 확정 전에는 무죄다 하면서 퇴출시키지 않았었잖아요. 이런 이제 정치에는 뭐 이 같은 이중성이 있는 게 하나도 이상하진 않죠. 경제를 말씀드리자면은 10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1년 전에 비해서 3.2% 올라가서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내려갔고 에너지와 식료품비처럼 막 빨리 움직이는 이런 그 휘발성 그런 것을 빼고는 4% 정도 되거든요. 미국 주식시장 11월 달 들어서 확 올랐잖아요. 투자가들이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거 보니까 이자율을 더 이상 올리진 않겠는데 이같이 안심하는 생각에. 그런데 중요한 건요. 미국 사람들은 지금 경제 지표가 좋다 해도 상황이 나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나쁘다고 느껴서 제가 오늘은 이제 주말이라서 이 말씀을 처음 드리는데 상황이 나쁘다고 느끼는 사람 가운데서 대체로 공화당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은 봉급받고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빠질 게 없어요. 똑같아요. 트럼프 시대나 바이든 시대나. 회사를 바꾸지 않았고 회사의 운영진도 바뀌어지지 않아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도 나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더 나쁠 것이라고 얘기하고 바이든 임기 첫 해에도 그랬고 두 번째 해에도 그랬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유도 없고 뭐 공포죠. 정당하지도 않은 그런 공포인데 왜냐하면 팍스에서 계속 그렇게 보도합니다. 팍스 같은
바이든을 싫어하는 의도를 가지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스크립트 쫙 써서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니까요. 저도 몽급에 변함이 없다니까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도 엄청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런데 사업을 하시거나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이해가 될 수도 있죠. 그분의 업종은 안 되나 보다. 아니 봉급쟁이가 뭐가 나빠졌어요? 엄청 나빠졌다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은 9%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두려움 그 자체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물가도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는 모두 다 어려워지지 않았는데 어려워졌다. 계속 이렇게 두려움을 심는 겁니다. 물론 아직 코비드 이후의 경제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도 지금 3.2%니까 연방 준비제도가 원하는 2% 목표는 아닙니다. 가솔린 값도 많이 내려갔지만 과거처럼 싸진 않습니다. 일자리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던 원래에 하던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일자리가 바뀐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지금 미국이 경제가 아주 밑으로 가라앉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박스를 참 많이 보시더라. 제가 이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저의 체험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미국의 경제가 나쁘다 하는데 다른 나라를 보면 그나마 미국이 낫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영국은요 6%에서 한 7% 정도 6.7%네요 정확하게 9월 달에 인플레이션 10월 달에 2년 만에 가장 낮아져서 4.6% 미국보다 높잖아요. 경제는 뭐 여러분들께서 다 생활인이니까 생활이 다르니까 나는 나쁠 것 같아 이미 나빠졌어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처하시는 것은 좋지만 이유도 없이 나빠지지도 않았는데 나는 나빠졌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건 시사만평이 제가 재밌어서 골라봤는데요. 연방 대법원이 이번 주에 클래런스 토마스라든가 사무엘 얼리토가 큰 돈 받고 큰 선물 받고도 우리가 뭘 잘못했지? 심지어 그 사람에 관한 판결까지 내리고 그게 그 사람 회사의 판결이었어? 나는 몰랐네. 아니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케이스를 사무엘 얼리토 대법관님 어떻게 모르세요?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오는 그 케이스를 대법관께서 알래스카로 그 사람의 전세기를 타고 가서 같이 대여를 낚아서 그 사람 옆에서 사진도 찍으셨던데 그 회사의 헤지펀드 관련 그 회사의 판결이었는지 모르고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 내리셨다고요? 아유 너무 순진하시네요. 사무엘 얼리토 연방 대법관님. 자 그래서 윤리 강령을 마련을 했잖아요. 뭐 선물 받고 하는 것도 보고도 하고 해야지 된다는. 그리고 실제로 이 대법관들 9명 아래에도 뭐 많은 그 법조인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하고 뭔가 이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판결이 아니라 의견이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빨 빠진 호랑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미국에선 저 뒤에 연방 대법원이 있네요. 묶여 있고 순하게 생긴 개네요. 윤리를 감시하는 윤리 워치독, 윤리 감시견인데 이빨을 빼놓고 있네요. 자, 이런 일이 미국에서 있고 그리고 이상하게 항상 이제 보수가 자유, 도덕 이런 걸 많이 말하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클래런스 토마스나 사무엘 얼리토가 누구보다도 가장 극우 보수적인 대법관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뭐 조지 산토스도 오픈리 게이잖아요. 공화당에서. 그리고 막 평소에 동성 결혼이라든가 무슨 동성애자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엄청 막 그냥 침 튀면서 욕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는 동성애자가 있다니까요. 공화당에서. 그리고 오픈을 해놓지 않지만 공화당 정치인 가운데 기자들은 다 아는 아주 잘 알려진 그런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참 이게 애매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구태여 무슨 뭐
우리 당이 더 뭐 보수적이고 깨끗해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자,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관련 뉴스를 몇 가지를 전해드릴 텐데 우선 하도 시끄러워서 일론 머스크의 X에 광고를 뭐 중단하는 회사가 많아졌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하나였는데 그 다음에 뭐 애플, 컴캐스트 또 어디가 있죠? 디즈니, 컴캐스트하고 MBC는 같이 가고요. 워너브라더스하고 디스커버리 같이 가고 파라마운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광고를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이 백인에 대한 증오를 의도적으로 부추긴단 말이야. 그래서 백인을 몰아내기 위해서 소수인종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뭐 서구 사회에 그런 것도 한다는 그런 뜻의 글에 당신이 실제 진실을 말했어요. 이렇게 떡하니 일론 머스크가 한 다음에 쭉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도 또 뭐 IBM 이런 회사도 일론 머스크가 뭐 IBM이라든가 이런 회사의 광고를 그 X에 예전에 트위터에 이같이 반유대주의적인 그런 주장을 한 것 옆에다가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지금 일단은 광고들을 중단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항상 뉴스를 몰고 다니죠. 오히려 본인이 내가 언제 뭐 반 유대주의야? 뭐 그리고 음모론을 내가 언제 믿었어?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뭐 그렇게 뭐 상대를 고소를 한다고 하고 하던데요. 어쨌든 이런 일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2018년도 그게 그 피츠버그 유대교 그 사원에서 누군가가 쳐들어가서 이제 11명을 살해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남자에게 내가 여기 유대교 사원에 들어가서 살해를 해야지 되겠어 한 그것에 동기를 부여한 음모론인 겁니다. 뭐 유대인들이 백인들을 치워버리려고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그런 것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워싱턴 DC에서 뭐 사상 최대 친이스라엘 시위 29만 명 모였다고 하고 이제는 정부 관계자들이 137명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정책을 지지합니다. 라고 서명을 쫙 하고 이름까지 쫙 내고 이게 이제 여기에 대적하는 거죠. 누군가가 이제 솔선수범해서 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기구 40개 기구 가운데서 500명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싸고 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 팔레스타인 일반인도 생각해야지 돼. 하는 내용의 서명을 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서명만 하고 이름을 다 누구누구라고 밝히진 않았거든요. 이번에 친이스라엘은 밝혔습니다. 이거 왜 그러겠어요? 의회 의원들이요, 친이스라엘 시위 나가면 비난받지 않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하면 비난받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친이스라엘이고 너무 많은 모든 정치인이 뭐 국무부부터 다 친이스라엘이니까 부통령 남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 잘못했다가는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름을 안 밝히는 거고 나 친이스라엘입니다 해서 이름 밝혀서 야단 맞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이스라엘에서도 텔라비브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네요. 인질 석방해라. 이 날이 올 것이라고 오늘의 미국에선 처음부터 아주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제대로 보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그대로 그 코스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의 미국을 처음부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시작한 때부터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금 북부는 컨트롤했고요. 그리고 남부로 내려가라 하고는 남부에서 계속 공습합니다. 정말 어디로 가야지 돈데보이 인 거죠.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사람들 이제는 남부에서도 굉장한 사태가 벌어져서 유엔 쉘터도 뻥뻥 공습을 하는데요. 학교도 공습을 하고 아파트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망자는 당초에 1,400명 발표였는데 1,200명으로 줄어들었고 이제 팔레스타인에서의 사망자가 11,000명 이상이었는데 4,500명 정도가 어린이고 이게 조금 있으면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북부에서 열심히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스탑되고 몇 명씩 채워지다가 남부에서 이러한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도 못 가고 이집트도 못 가고 남부로 내려오라고 그래서 내려왔잖아요. 어제 LA타임스 사설이 지적한 것처럼 남부로 내려가라 하고는 북부의 너희 집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요? 길도 다 없어졌는데
잠시 도망가라고 하루에 4시간 길터주면 거기에 다친 휠체어를 태워서 가족을 그 더미를 해치고 어디 병원을 또 혹시나 열렸나 하고 가보면 병원 다 닫아서 치료도 못 받고 지금 남부에서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부도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굉장히 높고요. 누가 하마스를 지지하겠습니까? 그러나 팔레스타인인도 모두 하마스를 지지하진 않지만 미국도 굉장히 불균형하게 보도합니다. 이 뉴스를. 굉장히 불균형하게 보도를 해서 이스라엘이 주는 것만 가지고 보도를 하고 이스라엘 피해자 가족만 인터뷰를 하고 팔레스타인의 슬픔은 미국에서 여러분들 무슨 사진으로 먼 다른 나라 거 하나 뚝뚝 이렇게는 보셨지만 보셨어요? 인터뷰하는 거? 못 보셨잖아요. 이거 편파예요. 이 편파가 왜 편파냐? 그 전쟁터를 이스라엘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구는 하마스가 그걸 허용하지 않아. 하마스 지금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자들을 초대해서 이게 하마스의 근거지입니다 하고 보여주면 BBC, 뉴욕타임스, 알시파 병원의 그 지하 하면 우리는 그것을 확인을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원래부터도 그 병원에 지하가 있었고 이스라엘이 설계를 한 병원인데도 이스라엘 설계사가 있었고 그 터널 같은 것은 워낙에 라파라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서로 휴전하면서 라파라는 도시를 거기 지금 국경이잖아요. 가자에서 이집트로 넘어가는 라파라는 도시를 남북으로 쪼개놔서 사람들이 동네에서 가족이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굴을 파서 왔다 갔다 물건도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시작이 돼서 굴이 워낙 많고 그리고 그걸 나중에는 하마스가 이용을 해서 정교한 굴로 만들었죠. 해서 그 알시파 병원을 쳐들어간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맞냐 맞지 않느냐. 지금부터라도 하마스의 터전을 거기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미국도 이스라엘이 꽉 잡고 팔레스타인과 인터뷰를 하게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나오겠습니까? 늘 지금 인질로 잡혀간 사람 가족들 인터뷰만 하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이런 일은 있었어요. NPR 방송이 이제 한 농부를 인터뷰를 하려고 했답니다. 그것도 가자도 아니고 서한 지구에서 한 농부를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군이 꽉 나타나가지고요. 그 농부에게 총구를 겨누고 어디로 끌고 갔답니다. 몇 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답니다. 미국의 공영방송, NPR 방송과 인터뷰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런 일입니다. 가자지구에서 지금 저널리스트도 숨진 사람이 40명이 넘고 그래서 저널리스트들에게도 이게 지뢰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워낙에 미국으로 돈과 문화와 모든 것으로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저널리스트들은 지뢰밭과 같은 거예요. 이 말하면 욕먹을까? 이 말하면 욕먹을까? 저도 이번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보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욕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다행히 뭐 알자지라도 보고 뭐 BBC도 보고 많은 방송들을 보니까 이렇게 거기서 보도하는 것 가운데서 분명한 것을 해서 여러분들께 또 전해드릴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보려고 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이제 삭제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저널리스트들에게도 지뢰인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뭔가 나쁘다는 말을 하면 엄청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죽을까봐가 아니라 비난받을까봐. 그런데 저널리스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야지 되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 거는 그 자체가 스스로 죽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뭔가 이스라엘이 하는 것은 학살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하마스가 하는 건 학살이라고 해도 되고 이런 용어 그러니까 아예 침묵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저널리스트들도. 저널리스트들의 침묵은 죽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너무너무 친이스라엘적이고 아직도 이스라엘에 동정적이라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래도 NPR과 PBS와 마리스트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지금 가자 지구에 대한 그런 일들은 군사작전은 적절하다가 38%, 지나치다, 과하다가 38%, 한 달 전보다 12% 과하다가 늘어났습니다. 저울로 재보세요.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잉 바이, 이 실에 의해서 딱 그 중심을 잡고 있잖아요. 저기
왼편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잖아요. 1200명 숨지고 240명 인질. 오른쪽에는 11,200명 플러스 killed 가자 지구에. 그러니까 근데 이걸 똑같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줄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보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이스라엘에 피해되는 보도를 한다는 분도 계시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유튜브에다가 본인 것을 보라고 아무 말도 없이 탁탁 올려놓는데 저는 그런 매너가 너무 싫어요. 제가 어디 가서 내 거 보라고 계속 제 거를 계속 아무 말도 없이 링크를 올려놓는다던가 아니면 링크를 올려놓지 않을 때는 또 막 그 사이트를 욕한다던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 매너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제가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분인지 뭐 여러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보면은요 이게 플랜이 없어요. 가자지구 지금 오른쪽에 보면 다 탔잖아요. 난민 캠프도 막 펑펑 공습하잖아요. 병원도 왼편에는 이스라엘이 우뚝 서서 위에서 오케이 하면서 그럼 다음번에는 뭐지? 전략이 뭐지? 전략이 어딨어요? 지금 보니까 출구 전략도 없어 보이던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는 우리가 가자에서 안 있을 거야 하다가 다음 날은 우리가 가자에서 있을 거야 하다가 미국이 또 뭐라고 하면 조금 목소리 좀 줄이고 그래서 이게 미국에도 이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왼편에 바이든이 있습니다. 오른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죠. 무슬림 밴 했어요. 실제로 무슬림 못 들어오게 하고 다 추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공화당 의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가운데에 아메리칸 무슬림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되죠? 바이든에 대해서는 친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바이든에게 대해서 투표하면 안 돼. 그런데 트럼프를 투표할 이유는 또 뭐야? 무슬림 자체를 밴드한다고 하는데 금지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미국의 아메리칸 무슬림들의 입장이다. 여기까지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전해드리고요. 저는 지금부터 어떤 극장회를 갈 거거든요. 제가 이 커뮤니티 안에다가 써놓을게요. 저희 회사에서 이런 건 처음이었는데 무슨 뭐 아바타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등등 해서 다 이 온라인 중심으로 해서 세계에서 케이팝 무슨 경연대회를 하는 건데 한국에서도 전문가들이 많이 오셔서 오늘 심사를 합니다. 11팀이거든요. 11팀인데 뭐 프랑스에서도 온다고 하고 일본에서도 온다고 하고요. 남미, 미국, 한국에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이제 그분들의 여러 가지를 보고 한국에 뭐 무슨 유명한 기획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심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저는 보러 가거든요. 가끔 저희가 예전에 헐리우드 행사를 많이 했었잖아요. 10년 넘게. 그때 가보면 요즘 사람들 노래를 막 그렇게 많이 듣는 편은 아니니까 대신에 한번 가면 쫙 추세를 흡수해 가지고 옵니다. 그 에너지까지. 오늘 제가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 안에 5시부터 유튜브에서도 생중계를 하거든요. 그 케이팝 뭐죠? 제목이 길어요. 2023년도 어쩌고저쩌고. 그걸 제가 커뮤니티 안에 이제 조금 있다가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 링크만 클릭을 하시면 아,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이렇게 미국에서 지금 경연대회를 하네? 하고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일단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